벌레가 내 이빨을 갉아먹어 매일 머리가 아프고 밥을 먹어도 계속 샌다. 언제 이 악마가 나에게서 벗어날까? 그가 살아있다면 나와 같은 고통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저주를 내릴 정도로 힘들었을까요? 2000년 전 바빌론 점토판에는 치통으로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 미라에게서도 충치, 잇몸병, 치주질환 등 온갖 치아 질환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치과가 혹은 치의학이 생기기 전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치아를 관리해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김태형입니다. 저는 치과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치과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으시겠죠. 치아뿐만 아니라 턱이랑 목 그리고 귀까지 아픈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다들 치과에 가서 쉽게 치료받으시지만 과연 옛날에는 어떻게 치료받았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치의학의 역사 이제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치아가 아픈 이유가 치아에 벌레가 있거나 귀신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액체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치아를 갉아먹어서 아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귀신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 저주를 부어서 통증이 생겼다고 생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히포크라테스가 주창했던 사체액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 있는 4가지 액체가 균형을 이뤄야지 몸에 아픔이 없는데 불균형이 생겼을 때 몸에 통증이 생긴다. 치아의 통증도 그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레 때문에 아팠을 때는 입속에다가 연기를 불어넣기도 했었고요. 어떤 체액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되던 시절에는 소변이나 땀 같은 것들을 일부러 배출시키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희한한 재료를 만들어서 치아가 아픈 부위에 갖다 바르는 경우도 있었죠. 요즘은 이렇게 뭐 하는 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치료를 많이 했다는 거는 책에서 많이 봤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치아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치아를 발치했다는 흔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금속 물질로 이렇게 다 묶어놓고 치아가 빠진 부위에도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저건 이제 코끼리 상아 같은 건데 치아를 대체하는 물질로 이런 상아를 사용하고 지금으로 보면 브릿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 사진은 이제 치주염 때문에 치아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 치아 뿌리만 남아있는 것도 있네요. 이집트 시대에도 이제 여성분들이 치아를 하얗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서 와인으로 입을 헹군 다음에 하얀 천으로 치아를 닦으면서 화이트닝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아, 금속 위에다가 치아를 올려놨구나. 그럼 예전에 있었던 틀니 같습니다. 금속인가? 치과 치료는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탄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 치주 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 치료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마 충치는 없었을 겁니다. 충치는 설탕이 생기고 나서 설탕 때문에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설탕이 있기 전인 이집트 시대에는 충치가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치주 질환으로 잇몸이 안 좋아져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치아가 흔들려서 그런 치료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치아가 빠진 자리에 틀니를 넣거나 브릿지를 하거나 하는 치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초의 치과 의사는 외과 의사였는데요. 외과 의사면서 이제 치아를 발치하면서 마취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최초의 치과 의사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다. 한국에 치의학이 도입된 건 이제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의 경성 제국대학의 치과대학,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입니다. 최초로 생기면서 치과 의사들이 양성되기 시작했고, 이해박는집 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진에도 남아있는데 지금도 저기 종로 쪽에 그 치과가 남아있습니다. 다른 원장님이 하시는데 그냥 이름만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금으로 만든 틀니 같아요. 아랫니가 아마 빠지신 분 같은데 아랫니 빠진 부위에 금으로 만든 치아를 이렇게 옆 치아들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으로 치면 고정성 틀니라고 하는데 그런 틀니를 이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치아에 구멍을 뚫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치아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대체하는 그런 보철 치료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 이제 재밌는 이제 치과 치료 사진들이 많은데요. 이 당시에는 마취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과 치료들이었습니다. 맨 왼쪽 사진 보시면은 사랑니나 아니면 아픈 치아를 빼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대부분의 치료들이 지금 다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고 마취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니가 아프면은 그때도 사랑니는 뺐어야 되고, 이때는 이제 사랑니만 뽑는 건 아니고 치주 질환으로 치아에 통증이 있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분들 아마 이런 식으로 다 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충치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그때는 신경치료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빼는 걸로 치료를 했을 것 같습니다. 2차 감염 우려가 있죠.
지금은 감염이 안 되게 소독을 철저히 해주는데 옛날에는 감염돼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워낙에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때는 막 산부인과에서 애 낳다가도 다 한 명이 애 낳는데 막 3명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감염돼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감염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니까 손도 안 씻고 막 서로 치료하고 그러면서 서로 감염돼서 다 죽었다. 슬픈 일입니다. 이런 옛날 치과 도구들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가면 치의학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비슷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니체어라고 부르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의자인데요. 치과에서는 특이하게 병원에서는 베드가 있고 침대가 있는데 치과에서는 침대가 없고 대신에 이런 의자가 있죠. 옆에 보시면 저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동그란 거. 저걸 발로 돌리면서 지금 사용하는 그렇게 윙 소리 나는 치과 가면 사용하는 기구들이 있죠. 그걸 돌려서 윙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물 뱉는 타구대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지금이랑 거의 유사한 원조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신경치료할 때 썼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그런 신경치료는 아니고 신경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신경이 가득 부풀어 있어요. 감염돼 가지고 빨갛게 부어 있는데 그때 이제 구멍을 뽕 뚫으면 치아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그런 날카로운 침 같아요. 아픈 치아에 구멍만 뚫어져도 통증이 조금 경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치아에 구멍을 뚫고 있는 장면이고 뚫는 기계고 맨 오른쪽은 지금 사용하는 기구와 똑같습니다. 발치 겸자라고 부르는 건데 치아를 뽑을 때 치아별로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랑니 뽑는 거랑 앞니 뽑는 거랑 송곳니 뽑는 거랑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발치 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것도 아마 발치할 때 썼던 기구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쓰고 있어가지고 저걸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치아를 빼는 기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야만적인데? 만약에 저 위에 맨 위에 기구를 갖고 가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를 갖다 해보세요 하고 환자 입에다가 넣으면 환자가 깜짝 놀라요. 이렇게 하겠죠. 요즘 치과는 이제 환자분들이 마취를 무서워하시고 마취 자체도 굉장히 아파한다는 거를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자체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도록 마취 연고를 바르고 잇몸이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면은 무통 마취를 씁니다. 또 무통 마취기를 쓰면서 마취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주입돼요. 1분 동안 천천히 주입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든 치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아픈 거는 마취밖에 없다. 근데 그 마취 자체도 거의 안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 아프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루머입니다. 왜냐면 신경치료도 마취가 완벽히 되면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치과 치료 중에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단지 마취가 풀리면 그때 통증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픈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데 마취하면 보통 3-4시간 가거든요. 이 마취가 풀리기 전에 반드시 처방받은 약을 꼭 드시면은 거의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아예 통증이 없다고 하면 또 신고 먹으니까 의료광고법 위반이라. 오늘 이렇게 치과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치의학 박물관에 가시면은 무서운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그런 장비들도 많은데 그런 시대를 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도구들, 깔끔한 도구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취까지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감사하면서 치과에 가야겠죠.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